산타가 과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 선물을 주는 것이냐. 이걸 뭐 물리학적으로 따져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아이들이 말하는 산타 이론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주제가 제시가 됐었거든요. 네, 이론도 있었고, 뭐 매직이다라는 애들도 있었고, 뭐 순간 이동이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봤던 기사는 이제 뇌썩음, 브레인롯이라는 단어가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2024년 올해 단어로 선정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음, 뭐 또 우리 집에 올해 단어는 뭔가, 우리 가정에서 음, 올해 많이 쓴 단어는 뭐였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해 뭐, 그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꼽아보는 것도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랑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활동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진님. 하세요. 자, 이제 우리 벌써 연말 됐어요. 그죠?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음, 정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소감이 어떠세요? 네.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는데다가 아시다시피 12월은 너무 지금 음, 네, 더 마음이 복잡한 달이라서 연말 분위기 다 지금 약간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희만이라도 좀 연말 분위기를 내보는 얘기를 오늘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뭐 12월은 무조건 산타죠 애들한테는 그쵸? 네, 네. 네, 뭐 가정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좀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있나요? 어떠세요? 네, 아이들에게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음, 아니면 더 커서도 가능할지 음, 모르겠지만 이게 음. 크리스마스는 정말 연중 너무너무 커다란 행복한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뭐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도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음, 아이고 뭐, 산타가 이미 없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커밍아웃을 이미 해서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너무 고대하면서, 음, 절대 선물이 뭔지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막 하루하루의 설렘과 기대를 너무너무너무 즐기는 아이라서, 덩달아 이제 어른인 저희들까지 조금 그런 분위기에 물드는 게 오히려 좋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심, 감성에 젖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 갑작스럽게 궁금한데 진영님 아드님은 산타를 몇 살까지, 몇 학년까지 혹시 믿었나요? 산타를 사실 좀 늦게까지 저희 아이는 믿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11살?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11살? 10살, 11살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자기 친구들이 다 산타가 없다라고 막 애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친구가 없다는데 진짜야? 막 물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랑 어느 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추는 건 혹시 친구로 인해서 알게 되면 상처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되게 이벤트를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저도 굉장히 긴 편지를 쓰고 남편도 긴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가 산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고, 산타가 이제 실제적으로 없지만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아이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어, 감동이 아니라 실망, 네, 아쉬움이었을까요? 네. 이런 어, 얘기를 나한테 하지 말지 왜 해줬어? 음, 라고 그렇게 굉장히 눈물을 흘렸었고. 근데 저희가 약간 후회도 했지만 되게 긍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산타를 믿을 거야. 왜냐면은 누구도 없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 어머, 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산타를 믿고 싶고 저는 그 워딩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아이가 나는 산타가 있다고 믿는 그런 매직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이에. 그래서 엄마도 그런 매직 있는 세상에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네, 어머나. 아름답게 좀 마무리가 되긴 네, 했는데 아름답네요. 네, 아마 경진님도 언젠가는 그렇게 고민에 맞닥뜨리는 시기가 벌써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는 사실, 2학년, 초등학교 음. 2학년 또래 아이들 가운데는 벌써 산타는 없어요. 라고 수업 와서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딸은 모르니까 만나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아직도 투스페어리도 믿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있을지도 음, 모르고, 그리고 음, 가끔 나누는 대화 중에서도 진짜 산타 할아버지라는 단일 어떤 인물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뭐 산타 컴퍼니가 있다거나, 아,
네네.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바꾸어서 믿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아이가 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매년 쓰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아주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저는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올해는 좀 놀랐던 게, 밀봉 해놨지만, 아이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살짝 제가 열어봤거든요. 그죠? 부모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 살짝 열어봤는데, 선물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는 1년 동안 건강히 잘 계셨냐고 안부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사이에 성숙했네요, 또 아이가. 네, 그죠? 그래서,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음, 네, 그 음. 생각을 하면서 봤네요. 아, 그런 거 진짜 깨달을 때 보면 너무 감동이죠.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산타, 22월 산타가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모든 걸 뭔가 좌지우지한 달이긴 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산타 12월 이때쯤은 진짜 뉴스 보면 산타 얘기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빅 이슈예요. 1년 내내. 1년 중에서. 뭐,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다루었던 산타 관련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어서 좀 공유하면서 어떤 대화 나눠보면 좋으실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뭐 지금 그림에서도 딱 분위기가 느껴지듯이 산타 이야기인데 이게 2022년도 얘기네요. 벌써 2년 전 얘기긴 한데 이제 산타가 과학일까 매직일까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실제로 저학년 아이들과 토론을 했던 내용을 제가 좀 옮겨놓은 글이었었고요. 이제 우리도 매년 왜 산타 관련된 뉴스를 많이 나오잖아요. 산타가 과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 선물을 주는 것이냐. 이걸 뭐 물리학적으로 따져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런 흥미로운 기사 맞아요. 봤어서 실제 아이들하고도 산타는 진짜 어떤 과학적인 기술에 의존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마법 같은 행위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토론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경진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동화세계만 갇혀 있지 않고 좀 현실로 끌어와서 사탄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좀 해보는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즈음에서 또 이제 외신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산타 이론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주제가 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 생각이 흥미롭더라고요. 뭐 굴뚝 이론도 있었고, 뭐 매직이다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순간 이동이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영국 아이들 답변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음,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는 페이스타임. 맞아요. 네. 우리 아이는 이제 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얘는 산타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게 뭐, 경진님 자녀분처럼 뭐 컴퍼니가 있다던가, 뭐 헬퍼가 있다던가, 뭐 엘프가 있다던가, 이런 식의 의견도 좋고,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최근 아이들은요, 또 AI 이론을 믿는데요. 이 오, AI에 의존해서 올해는 더 빨리 산타가 뭐 아이들 뭐 선물도 굉장히 빨리 리스트업하고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산타 이론이나 이런 것도 과학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날이 발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산타 컴퍼니 같은 생각은 굉장히 저는 좀 덜 발달된 과학적인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이기는 하네요. 과학적인 산타 이론. 컴퍼니도 뭐 현실적이죠. 산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컴퍼니를 세우고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에 입각한 굉장히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산타 얘기를 확장해 본다면 우리가 단순히 뭐 약간 어떤 영화나 동화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재밌는 주제, 대화 나눌 수 있을 까 생각이 들고요. 정수님도 아시겠지만 산타 트랙 추적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프로그램이 소개가 됐었죠. 네네. 산타 트랙 추적이 이제 구글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별로 우리 동네에 언제 오는지 추적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직 산타를 믿는 친구들, 혹은 산타를 믿지 않더라도, 뭔가 호기심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 이런 트랙을 추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혹시 이 구글의 산타 트래커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이게, 언어가 지금 독일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어, 그런데, 네. 이거 이제 구글 산타 트래커라는 걸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놀 수 있는 재미있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슈플랜이라고 플레이라는 뜻인데 플레이를 눌러보면 굉장히 다양한 놀거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 이렇게 보이는 오, 것처럼 뭐 플레이를 누르면 네, 재미있는 영상이 제가 오디오를 꺼놨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많아요. 뒤에 뭐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도 다시 보고 있다가 어, 재밌는 또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와, 세계관이 엄청나네요. 네, 정말 산타 월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음, 여기 뭐 색칠놀이 할 수 있는 곳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뭔가 그 12월 산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이슈가 많으니까 여기 구글에 산타 트래커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재밌는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경진님은 산타와 관련해서 아이와 이런 데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사이트를 보고서 떠오른 네. 생각인데요. 음. 아이가 아니라 음. 어머니들이랑 대화하면서는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아이에게 산타를 자기는 없다고 굉장히 일찍 알려주신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종교가 있으신 분이었고, 어. 네.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가 주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음. 부분을 그냥 종교적으로 기려야 하는 것인지 음. 그런 것을 알려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한 세계관이라든지 막 음. 즐겁게 놀이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뭔가 선한 그냥 거짓말 혹은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세계관, 왜 이것들을 음. 긍정적이라고 볼지 아니면은 자기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지 조금 더 좀 연령이 있는 혹은 종교가 있는 다양한 그 가정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토론거리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실제 이제 저도 이쯤 되면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산타 검색을 많이 해요. 어떤 재미있는 이슈가 올라와나 좀 검색해보고 아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실제 외국 신문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칼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거짓말 음, 관련된. 산타에 관한 거짓말을 해도 되나? 이 네네. 거짓말이 뭐 아이들에 끼치는 영향, 거짓말을 뭐 어떻게 철학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분석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참고해 보셔서 이게 또 단순히 아이가 좀 크면 그 산타 존재에 대해 많은 애들이 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하고도 충분히 대화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한테 커밍아웃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들이 동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아이 입장에서 뭐 해낼 네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그 소중한 아이의 멘트를 이렇게 건질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산타 얘기도 좋긴 하지만, 또 연말 되면서 우리가 연말에 뭔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러면서 한 해를 또 새로 맞이하는 상황에서는 분명 해볼 수 있는 대화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매년 이제 세계적인 어떤, 사전, 회사들이 발표하는 올해 단어들이라는 게 있죠. 그죠? 최근에 흥미롭게 봤던 기사는 이제 뇌썩음, 브레인 롯이라는 단어가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2024년 올해 단어로 선정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올해 많이 나왔던 SNS 영향력, 뭐 인터넷 중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호주도 그렇지만 지금 되게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어떤 SNS를 좀 금지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맞물려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단어였었는데 이런 올해의 단어에 관한 얘기들도 아이들랑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우리 집의 올해 단어는 뭔가, 우리 가정에서 음, 올해 많이 쓴 단어는 뭐였나?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해 뭐가 있을까요? 올해 맛있었던 음식은 뭔가, 우리의 어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나? 뭐 올해 내가 가장 성취했던 일은 무엇인가 등등 이제 올해 뭔가 땡땡땡이라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굉장히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아주 훌륭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떠세요, 경진님? 경진님은 또 올해 땡땡땡 뭔가 제안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진영님 작년에 어머니들 대상으로 토론 진행하실 때, 엄마표 토론 진행하실 때 제안해 주셨던 첫 번째 과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우리 가족 10대 뉴스를 꼽아보는 것도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네. 가족들 간에 아이와 함께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수상을 한 게 될 수도 있고, 그 10대 뉴스를 한번 꼽아보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네네. 또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랑 연말이 되면은 항상 하는 활동으로 올해의 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오. 스크랩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종이 스크랩북을 구매해서 거기에 1년간 읽었던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나만의 인상적인 책을 한 3권 정도 꼽아가지고요. 베스트 3가 음. 무엇이었는지 이유와 함께 이제 기록으로 음. 남기는 거죠. 그럼 그게 부모님이 읽은 책과 아이가 읽은 책이 다르잖아요. 즉각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 땡땡이의 몇 년도 올해의 책, 땡땡이의 아. 2024년 올해의 책,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스크랩북을 매년 모아주고 있고요. 그거는 바로 작년에 했던 아이의 올해의 책 어. 스크랩북인데요. 작년에 한참 네. 그리스 로마시나 빠져 있었어가지고, 음. 늘 그림책과 전시회 갔던 것 포함해서 만화책도 가끔 와, 들어갑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매년 또 쌓이면 그 자체로 아이의 네. 히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엇을 좀 감명 깊게 읽었고 무엇이 쌓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이제 독서 동기부여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또 어,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네요. 저희도 사실 이제, 조금 아이디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올해의 책 이런 얘기들을 아이랑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 아직 안 해봤는데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또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의미 있었는지를 사실 매번 독서로 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을 정리하면서 내가 올해 어떤 책이 되게 좋았나를 해보는 건 사실 어른들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연말은 좀 축제처럼 뭔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더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가족하고 두 가족이 모여서 매년 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뭐 애들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 마니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선물을 주거나 편지를 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뭐 가족이든 아니면 우리 가족과 친한 뭐 다른 가족과 같이 해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도 좋고 마니또처럼 뭔가 편지를 주고 선물을 주는 행동도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아이들 한 해 끝나면 무슨 상장 주는 것처럼 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되게 특별하고 좀 예쁘고 위트 있는 이름을 지어서 무슨 상을 주고 싶은가? 엄마에게 무슨 상, 아빠에게 무슨 상, 아이에게 무슨 상, 할머니 무슨 상, 이렇게 상을 좀 정해보는 오, 그런 이벤트를 해본다면 올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멀리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멀리 계시다면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상장을 음. 보여드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도 너무 예뻐하시고 너무 기특해 하실 것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아하실, 그 어떤 선물보다 훨씬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굉장히 힘든 거 아니니까, 올해 좀 한번, 저도 지금 실천을 해보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좀 네, 네. 실천해본다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연말 관련한 콘텐츠 좀 다뤄봤는데, 진짜 얼마 안 남은 2024년이라는 시간을 좀 흥미롭고 즐거운 대화로 가족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또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가지고 더 깊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